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재 홍시장입니다. 이 모델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언제 국내에 출시하나 기대하고 있었던 모델인데 혼다의 CT125입니다. 근데 얘가 근본을 찾아가고 뿌리를 찾아가고 하면 커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커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 커브 얘기는 좀 덜 할게요. 보시다시피 커브에서 나온 파생종이에요. 여기 혼다 마크가 있는데 이 혼다 마크가 조금 다릅니다. 그 혼다의 윙 마크가 달려져 있거든요. 이 혼다의 윙 마크가 달려져 있는 모델은 모터사이클 모델들 중에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모델들한테만 요 마크를 달게 해주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모델입니다. 일단 디자인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험한 지형을 갈 수 있게끔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장비들을 걷어내고 오프로드에 맞는 장비들을 갖춘, 꼭 굳이 길이 아닌 곳을 찾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길이 아니네? 어떡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보지 뭐 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라는 거죠. 일단 C125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C125랑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동일해 보이는 엔진을 사용을 해요. 공랭 단기통 124cc 엔진을 사용하는데 최고 출력 발생 구간이 6250rpm이고 C125 같은 경우 9.8마력인데 발생 구간이 7500rpm이고 이렇게 엔진의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캐스터각, 트레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지상고 같은 경우 C125는 125mm인데 요거 같은 경우 최저 지상고가 170mm 상당히 높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모델이 오프로드를 좀 더 달리기에 원활하다는 거. 저는 이 사각 방향지시등 이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오프로드 특성에 맞춰서 사각으로 해서 핸들바에다 딱 거치는 이런 점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LCD 방식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기어 포지션을 알려주는 부분이 없는데 중립등까지만 있고 기어 포지션 표시가 안 되는데 뭐 4단밖에 안 되니까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앞에 220mm 그리고 뒤에 190mm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채널 ABS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서스펜션의 경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C125 대비 작동 범위를 좀 더 크게 가져가야만 아무래도 오프로드에서 서스펜션이 바닥을 탕 때리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C125 대비 작동 범위를 10mm 늘려서 110mm의 작동 범위를 갖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오프로드를 주행하는데 원활하게 달리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도 기존의 슈퍼커브라든지 아니면 C125 타셨던 것과는 좀 다른 오프로드 성향이 좀 더 높은 이런 블럭 패턴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흥 묻혀가면서 재미있게 탔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 앉잖아요. 상당히 높아요.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 지상고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올렸고 스타일에 혹 반했다가 딱 앉아보고 살짝 좌절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기존 C125 시트고는 780mm거든요. 요거 시트고는 800mm입니다. 20mm예요. 너무 그렇게까지 겁을 드렸지만 근데 키 작은 사람들한테 그 20mm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 당신은 키가 크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키 작은 사람한테 야 그 5mm 때문에 시트 깎고 막 그래. 뭐 물론 그렇긴 한데 이런 오프로드 모터사이클들이 기본 시트고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종성을 좀 더 용이하게 가져가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이 모델 타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20mm니까. 당신은 키가 크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혼다 행사장에서 이제 GT125 관련된 영상을 계속 틀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얘를 타고 강도 건너고 막 산도 올라가고 막 캠핑도 하고 막 그래요. 약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 굳이 저렇게까지 125cc 저걸 타고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타보니까 그 영상을 왜 그렇게 찍었는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저게 되겠구나. 저런 욕심이 나겠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델의 출시는 혼다가 아프리카 트윈의 DCT를 더한 그 버전을 내놓은 것과 좀 같은 맥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은 오프로드에 도전은 하고 싶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클러치 조작이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오프로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 스쿠터 같은 감각으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으니까 나 기어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스로틀과 브레이크 조작만 잘해주면 나머지는 뭐 모터사이클이 알아서 해주니까 기존 슈퍼커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원심 클러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시동이 꺼져서 고민할 일은 없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 아닌가. 국내 이런 오프로드 시장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저희가 온로드 주행도 해보고 오프로드 주행을 해봤어요. 홍 기자는 오프로드 타보니까 어땠어요? 가다 보면 여기 분명 길이야. 근데 뭐 물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길을 가로지르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통과할 때 차체 아랫부분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단숨에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 흐름이 끊어지면은 재미가 반감이 되거든요. 얘도 이런 높은 지상고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으니까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미가 어떤 의미냐면 온로드 베이스의 그런 모델을 타다가 생각지도 않은 살짝 거친 길이 나왔다라고 하면 온로드 모델을 타고 그런 길을 만나면 일단 걱정이 됩니다. 아, 내가 저기 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부터 돼요. 근데 얘는 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기도 갈 수 있네? 여기도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네? 어느샌가 거친 길을 막 찾아서 약간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온로드 모터사이클 모델들이 비단길만 찾아서 간다고 하면 정반대로 조금씩 거친 길을 찾으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저도 막 타면서 막 서서 타고 막 미끌리면서 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약간 그런 기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촬영하는 PD가 막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그랬었는데, 얘를 타고 제일 재밌게 탈 수 있는 방법은 얘도 갈 수 있을까? 라는 길을 찾아서 가보고 빠져나가서 약간 즐거워해보고 다 빠져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시승차니까 또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혼다코리아가 그 제품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막 옵션이 되게 다양하게 출시가 될 것이다. 그 옵션을 완전 풀로 장착하고 캠핑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약간 싱글트랙 같은 데 이렇게 찾아가서 간만에 좀 머리 식히고 오는 그 정도 캠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욕심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는 그런 모터사이클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행사장도 갔다 오고 승용차 갖고 와서 또 타보고 스튜디오 갖고 와서 영상 찍고 되게 정신없는 하루를 CT125랑 같이 보냈는데요. 홍 기자는 어땠어요, 오늘 하루? 저는 이 모델 CT125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오프로드를 한 번쯤은 달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또 새롭고 재밌는 다른 모델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상재 홍기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